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의 기본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한 번 더 정립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공간과 시간과 공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계처럼 관측이 가능한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를 거시세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관측이 가능한 미시세계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거시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화가 나고 태풍이라고 하면 이제 원자 핵과 전쟁 그런 것들 우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면 뉴턴 운동법칙으로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해요. 고전역학은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특히 전자의 거동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양자법칙. 이 양자법칙은 어떤 전자의 파동성과 입자성,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다. 입자이면서 파동성도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하다. 불확정성 원리, 그걸 활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전자의 거동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뉴턴 운동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시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시세계는 우리가 우주 중에서도 어떤 태양계 정도까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미세계는 원자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과에서 다루는 것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접두사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테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고 10의 12제곱으로 나타낸다. 기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의 9제곱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고 10의 6제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컴퓨터 용량에 따라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익숙할 거예요. 그다음에 킬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킬로그램, 아니면 킬로미터 이런 것들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헥토, H로 나타내고 10의 제곱을 얘기하잖아요. 100을 헥토라고 하는 거네.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까지 우리들은 기억하려고 노력하자. 킬로나 메가나 기가나 테라는 어느 정도 익숙하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그냥 10, 100 이렇게 얘기했지 데카, 헥사 이렇게 안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100m 이렇게 얘기하지 헥사메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거지 대시, 10분의 1 얘기하는 거죠. 대시, 데시리터 뭐 이런 거. 센티미터,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를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밀리미터, 밀리미터, 센티, 밀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에서도 얘기해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메타, 유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나노, 한때 나노를 물었었어요. 은나노, 입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노는 10의 9제곱 얘기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피코메타, 10의 12제곱미터하고 서울피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써보면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하나 미리 적어봤는데 2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데카 데카 뭐라 했어요 데카 하면 10 10의 1제곱
요걸 뭐야? 헥사는 10의 제곱, 킬로는 10의 세제곱, 메가는 10의 6제곱,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제곱, 테라는 10의 12제곱을 얘기합니다. 대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뭐 0은 10의 0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5번 정도 적어서 익힐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예요. 꼭 익혀야 돼요. 이거는 꼭 익혀야 되는 거다. 꼭 익혀야 된다. 자, 그런 거 명심하고 꼭 익히세요. 이걸 익혀놔야 된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몇 번 써서 익혀야 된다. 그래서 데카, 헥사,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데시, 센치,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5번 정도 적어보면 이거 외워져요. 꼭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볼게요. 이거 넣고 이따 끓일 때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 부분 시간과 기계 측정 이렇게 했는데 과거 현재 시간 측정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천문현상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달, 그다음에 해 이런 걸 가지고 예, 태양이라든가 별, 뭐 이런 것들, 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뜨면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시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죠. 시계인데 요새는 원자시계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원자시계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안구일보라든가 태양 있잖아요. 그다음에 태양과 별 이렇게 되는 위치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 공통점이 천문 현상을 이용했다. 하늘에 있는 태양, 달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다. 이런 얘기로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 뉴 이렇게 나타내죠. 세슘의 진동수를 가지고 세슘하면 C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동수 변화를. 그래서 원자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정한 진동수를 빛을 이용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세슘이라는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원자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측정하는데 과거에 어땠느냐라고 하는데 길이를 측정하는 막대기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척 뭐 이런 말로도 했어요 옛날에 육척. 그 다음에 밖에 휘젓을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GPS 요즘에는 현재는 GPS를 이용했다. 이 GPS는 이따가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했다.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리 측정하는 것, 이런 지금 거리, 그다음에 기하적 방법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각 교과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각 교과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가면 이제 여기 이제 CNA라고 하는 데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었는데 요것이 지금 여기가 지금 태양빛에 피어나게 들어간 것하고 요거는 이제 막대기를 여기 하나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대기를 하나 세웠으면 태양빛에 요 막대기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요거하고 요것이 다 평행하게 그려졌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7점이 되면 여기도 7점이 되죠.
억각으로서 7.2도. 요거하고 여기도 그럼 7.2도가 되겠네. 7.2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측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7.2도일 때 5천 스타디아래. 스타디아라는 것이 메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 둘레가 7.2도일 때 5천 스타디아라는 거야. 스타디아다. 그러면 360도일 때는 지구 둘레 길이가 되겠다는 거죠. 그죠? 지구 둘레 길이가 되겠다. 요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요건 뭐예요? 이거 막대기를 세우는 곳에 여기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자. 7.2도, 7.2도, 7.2도니까 요 7.2도가 5점 스타디 하면 한 바퀴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한 구라고 생각했을 때, 360도일 때 지구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둘레 측정할 수 있다. 요 방법의 한계는 뭐예요? 한계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가 같은 의도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도상에 존재해야 돼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도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구는 완전한 구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그림을 보면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 이렇게 조했을 때 여기서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했고 얘는 원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삼각형의 성질 어떻게 됐냐?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요 A의 대변을 스몰 A라고 나타내고 B의 대변을 스몰 B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요 D 값을 생각해 보면 D는 사인 알파라고 해서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B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D라고 하는 것은 B 사인 알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또 여기 삼각형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 여기를 H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를 이건 삼각형 ACH에서 그런 거죠. 삼각형 ACH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삼각형 BCH 보면 사인 베타는 A분의 D잖아요. 사인 베타는 A분의 D니까 그러니까 D는 A 사인 베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D가 B 사인 알파로 D가 A 사인 베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B 사인 알파는 A 사인 베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거 10개념을 해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 베타분의 B라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하고 같으니까 B 사인 알파는 A 사인 베타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A, B, C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가 있었다. 그럼 요 각이 알파고 요 각이 베타고 요 각이 감마라고 하면 A의 대변을 스몰 A, B의 대변을 스몰 B, C의 대변을 스몰 C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성질 요렇게 해서 나타내는 건 사인 알파는 근데 A는 사인 베타분의 B 그다음에 사인 감마분의 C로 나타내는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삼각형 성질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수학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삼각측량법을 할 때는 요 식을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런 그림이 보인다? 요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는 말을 다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요 정도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건 우리 교과서, 종합출판 교과서에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띄울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빛이 반사되어 빛이 이동해서 갔죠? 그래서 빛이 이동해서 갔어? 그러면 빛이 이동해서 갔다가 왔어요, 지금. 그걸 이용해서 되돌아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야. 거리를 구하겠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빛의 속도, 메타 퍼 세컨. 이렇게 되죠. 곱하기 거리를, 메타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메타가 남는다. 이게 거리인, 거리인 메타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워낙 유명한 거예요. 10을 나타내면서 그걸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가 된다.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정도 생각하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이 시간 측정한 것이 이 마이크로 세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마이크로 세크가 됐으면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일까? 이 마이크로 세크가 됐다라고 하면 이 거리는 얼마일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퍼 세크 곱하기 시간이 2 마이크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있죠.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격도와 함수가 마이크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마이크로잖아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세크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세크예요. 그럼 마이크로 세크 됐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거리 나는 거야. 그러면 세크는 여기서 단위가 없어지고요. 6 곱하기 10의 8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6 곱하기 10의 제곱만큼 남겠죠. 제곱에 메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 거리는 600m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를 갔다가 온 거리잖아요. 왕복 거리야. 왕복 거리. 따라서 우리가 거리를 거리를 생각하면 여기 6 곱하기 10의 제곱미터를 2로 나눠야 되겠죠. 저 거리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m구나. 만약에 요 거리를 갔다 오는데 이 마이크로세이크만큼 걸렸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300m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자. 이 짧은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원더의 빛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돼야 되돌 때까지 거리식을 측정하거나 반사된 두 빛의 의상을 비교해서 거리를 정밀하게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기본량 기본량 하면 다른 물리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해량 이거 얘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익혀야 돼요. 뭐냐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길이, 시간, 여기서 질량 먼저 질량, 길이, 시간 그리고 온도 이 정도 길이 그 뭐를 나타내냐 메이터로 나타내는 것이 기본량이다. 기본량 요 7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세이프야. 분이나 이런 게 아니야. 분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를 나타내고 온도는 켈빈 온도를 나타낸다. 주의할 게 있죠. 섭씨 온도가 기본량이 아니고 섭씨 온도가 기본량이 아니고 켈빈 온도가 기본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심하지 않습니다. 켈빈. 이 켈빈 온도라고 하는 것은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해요. 이거는 273에다가 섭수온, 섭수온대다가 273을 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쓰는 섭수온대다가 273을 더한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절대 온도를 쓴다. 그 다음에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질량, 길이, 시간, 온도.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역학에서 주로 쓰는 거죠. 역학. 에서 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분야에서 쓰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 학에서 쓰는 것들이고, 전류에서는 뭐 전기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물질량은 뭐 몰이라고 나오죠? 몰이라고 입자수를 얘기하는 거. 화학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화학 산대라고 해서 빛의 세기 정도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기온량을 나타내는 것은 일곱 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기온량이 일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도량 사이의 관계 있는데, 여기 유도량은 기본량이 아니에요. 유도해 나오는 거예요. 유도량. 유도량. 물량 사이의 성립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기본량으로부터 도출했다. 기본량으로부터 도출된 단위를 얘기한다. 넓이하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길이의 기본량이 뭐예요? 길이에 대한 기본량이 메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 곱하기 메타로 나타내서 메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피, 가로 길이, 그다음에 세로 길이, 높이도 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메타 곱하기 메타 곱하기 메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메타 곱하기 다시 메타 곱하기 메타 곱하기 메타 이렇게 되면 메타 세제곱을 되네요. 통력, 이동 거리는 메타 아니야. 시간은 세이크가 기분량이죠. 그러니까 메타 퍼 세이크.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이지만 어차피 얘가 메타 퍼 세이크잖아요. 시간의 기분량이 뭐야? 세이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메타 퍼 세이크 제곱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고 부피는 리터가 아니죠, 지금? 메타 세제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량은 뭘로 나타내는 것이죠? 뭘로 나타내고 부피는 메타 세제곱 리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방위도라는 거 이런 것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이 메타 세제곱 부피를 우리는 리터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리터 요구한 게 기억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밀리리터부터 한번 봐. 1밀리리터라고 하는 것은 요것들이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의 부피가, 요게 1cm, 여기는 1cm, 1cm라고 했을 때, 부피를 봤을 때, 이거를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1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는, 이 1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를 1밀리터라고 정의를 했어요. 1m는 1cm, 1cm, 1cm에 들어간 요거 부피만큼을 1m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10배만큼 크게 해서 10배만큼 크게 했습니다. 요게 10cm, 여기도 10cm, 여기도 10c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피는 여기서 오는 10의 세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리고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에요. 이거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1000 세제곱 센티미터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는 1000ml가 될 것이고 1000ml가 되고 우리는 1000ml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리터라고 얘기하잖아.
1000ml가 1리터야. 그러면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000세제곱센티미터를 1리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세제곱센티미터가 기본 단위로 표현된 게 아니라 메타로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1, 지금 10의 세제곱 센티미터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메타로 바꿔보면 이걸 10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고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잖아요. 센티미터.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2를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2가 센티미터. 그러면 여기서 6cm를 10의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메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요거의 세제곱인 거니까. 요거의 센티미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가 센티야.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의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메타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0ml야. 이게 1000ml. 1000ml가 1리터잖아요. 1리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1리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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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이다. 이렇게 인식하라. 알았죠, 여러분? 저렇게, 밀리터나 리터나 완전 기본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은 기본량이 아니죠. 기본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메타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봐요. 자, 몇 가지의 중요한 유도 단위들을 지울게요. 유도 단위들은 따로 단위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동수, 파장에서 나타난 통통통통통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그렇죠? 파장이 1초에 몇 번 지나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파장, 지나가는 파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분의 1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기분의 1로 나타내는 것이 헤르츠다. 힘. 그랬을 때 힘은 F는 MA 이렇게 나타납니다. 힘 F는 MA. 요거 뭐야? 질량이죠? 요거는 가속도죠. 그러니까 힘의 단위가 뉴턴 이렇게 나타났는데 뉴턴이라는 것은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 기본량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메타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1뉴턴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1뉴턴이라는 힘은 질량이 1kg이 되는 물체를 1m per 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해준 것을 1뉴턴의 힘이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생기려면 힘을 가해야만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kg의 물체를 1m per 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1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질량 FMA 이렇게. 그 다음에 압력 파스칼 이렇게 할게요. 파스칼은 반의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반의 면적당 누르는 힘. 그러니까 이 파스칼은 반의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반의 면적 메타 제곱 그리고 뉴턴이잖아요. 뉴턴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니까 여기서 식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지냐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돼 있던 것을 메타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메타하고 메타가 하나 약분되고 이거는 역수가 되죠. 지금 만약에 이런 거 컴퓨터라고 하죠. A분의 B
C분의 D라고 하는 것을 반복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니까, BC분의 AD,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BC. 그러면, 요게 이제 1분의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1분의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킬로그램 메타 떠지고, 여기서 메타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렇게 약분돼 보니까, 이것들은 킬로그램에 메타, 세크 제곱. 자, 이런 작업들을 뭐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단위만 써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들을 한번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킬로그램 메타 세크 제곱 나타내요.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제곱으로 나타내지는 거구나. 2일 있어요. 2일. 2일. F는 아니죠. 2일. W는 W. 2일. 2일. 이거는 힘을 가해서 이동한 거래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야. 그러니까 2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해서 얼마큼 이동했느냐. 뉴턴 벡터. 그것을 줄이라고 한다는 거야. 뉴턴 벡터가 줄, 에너지 단위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면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제곱, 뉴턴이 뭐야? 해보면 뉴턴, 킬로그램,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잖아요. 그리고 메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분자로 가서 킬로그램에 메타 제곱에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잖아요. 여기 에너지가 아니구나. 여기 에너지가 아니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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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류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S분의 W라고 나타내는데, 그런 게 와트. 아니면 이거는 W가 아니라 와트야. 와트. WAPT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아니면 될까? 다음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일률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될까? 하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해요. P라고도 보통 나타내죠. P라고 하든 다음 시간 동안 하는 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일률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셀프분의 일이 주를 다니니까 주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세크가 있으니까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한다는 자, 여러분들은 자, 줄 다시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을 세크로 나눈 거라.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이 곱해지는 거니까 곱해지는 거니까 킬로그램에 메타 제곱에 퍼에 세크 세제곱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세크 세제곱으로 나타내. 이런 것들도 자꾸 써버릇도 하세요. 써버릇 해라.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이런 것들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측정과 어림 나왔는데요. 측정하면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해서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어? 수치와 단위를 써서 나타내는 것을 측정한 것이다. 어림은 특정 물리량을 기준으로 되는 양과 비교해서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 측정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하려면 측정 도구가 있어요.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를 측정하려면 자가 있어야 되겠죠. 질량을 측정하려면 시계가 있어야 돼요. 측정 도구를 선택해요. 같은 대상을 측정하더라도 측정 도구에 따라서 측정 값의 정밀도가 달라지며 시에서 다른 측정 단위가 작아서 측정 값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한번 부르고 갈게요. 1번은 3번이 정답이에요. 2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5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2번 정답이고
5번은 3번이 정답이에요. 6번은 1번이 정답. 자, 7번부터 한번 볼까요? 7번부터 이렇게 봐. 지금 메가는 있죠. 메가는 메가 메가 뭐라고요? 10의 6제곱 메가죠. 킬로가 나왔었죠. 킬로는 10의 세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센티다라고 하는 건 센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렇게 쓰는 거다. 다시 가면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외워라. 이렇게 써놓고 외워라. 5번은 써봐. 그러네. 2를 기준으로 해서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이렇게 외워라.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까지 간다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알았죠, 여러분들? 데시, 센치,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데카, 헥사,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꼭 기억을 문제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은 명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5번 이상 써서 외우기 바랍니다. 8번. 100 마이크로미터와 길이가 같은 것은 뭐냐? 100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같은 것은 자, 그럼 여기다가 100 마이크로미터 이랬어요. 그럼 100 마이크로미터라 했으니까 마이크로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100은 10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메타를 얘기해요. 이게 마이크로메타인 거예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메타 이렇게 나타나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미터라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기본량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속도죠. 유도량이겠죠? 유도량. 속력, 참 속력이라고 그러는 거 유도량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길이는 단위가 뭐야? 기본량은 단위 메타로 나타냈죠? 시간은 세이크로 나타내고 온도는 켈빈으로 나타내고 전류는 암페어로 나타내는 거죠. 속력은 메타 퍼 세이크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써서 유도해낸 거다. 이건 유도량, 그러니까 틀린 거다. 인율의 단위 와트였었어요. 인율의 단위 와트. W 나타내는데 와트 2라고 헷갈리니까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나 그래서 온도의 단위는 켈빈 다르죠. 길이의 단위는 산업빛 단위죠. 여기서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요거 골라줘야 되겠네요. 자핏 단위죠. 길이의 단위는 뭐죠? 메타죠. 질량의 단위는 온수가 아니라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큰 단위나 작은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두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적두사. 아까 우리 선생님이 에우라 이렇게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을 골라서 정답을 해야 되겠죠. 유도량의 물리량과 단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고 있어요. 자, 넓이가 메타 제곱 나타냈다.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얘기하는 거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메타, 메타, 메타.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메타 세제곱이죠. 가속도는 속도 변화, 메타 퍼 세크를 서로 한 번 더 나눈 거. 그래서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가속. 밀도. 유도의 물리량과 단위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나오고 있어요.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해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메타 세제곱, 질량은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나요. 아주 틀린 거죠, 저기서. 농도는 농도는 보통 우리가 몰 농도 사용하는데요. 단위 수중에 녹아있는 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부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메타 세제곱분의 몰이라고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겠지. 이게 이제 몰 농도, 몰 농도, 메타 세제곱분의 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건 뭐냐? 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지금. 유도량의 물리량과 단위量. 실은 넓이나 부피는 유도량은 아니죠. 기본량이죠. 그죠? 네. 단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낫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12번. 질량이 1kg인 사과즙에 포함되어 있는 질량이 1kg인 사과즙에 포함되어 있는 당의 질량은 120g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골라라. 1kg은 이렇게 1kg 킬로가 뭐야? 1 곱하기 킬로가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g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는 퍼센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퍼센트잖아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그러니까 여기서 용액의 질량 킬로그램, 용질의 질량 킬로그램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위가 어때요? 없어지잖아요. 단위가 없는 질량 단위. 질량 단위가 아니죠? 질량 단위가? 네. 그렇지. 이거는 참이했다. 이 사과즙 속에 퍼센트 농도는 그러니까 자, 퍼센트 농도 용액의 질량 1kg 이렇게 해서 1kg 용액 1kg 1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그 다음에 당의 질량이 여기서 당의 퍼센트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용액분의 용질은 저게 되겠죠. 120g 곱하기 100 그럼 세 개가 요거 두 개, 요거 하나에다 이렇게 나누니까 12만 나오니까 이제 12%의 라고 얘기해서 이게 디귿번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번과 디귿번은 정답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이에요. 2번 가볼까요? 2번은 뭐냐? 1테슬라는 만 가우스다. 여기서 정해야 돼. 1테슬라는 10의 4제곱 가우스예요. 40 테슬라와 같은 건 뭐냐? 그러니까 40에 10의 4제곱 가우스 아니야, 지금? 그죠? 가우스인데, 킬로 가우스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4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10의 4제곱까지 10의 세제곱 가우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400 킬로 가우스라고 나타납니다. 400 킬로 가우스. 요거는 400. 요거 10의 세제곱이 10의 세제곱이 킬로니까 400 킬로가우스라고 나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지금. 1옹수트롬. 10의 만 10제곱을 옹수트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옹수트롬을 안 했지만, 접수사에는 옹수트롬을 안 했지만, 정의를 해줬죠, 지금. 1옹수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노미터나 피코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죠. 나노미터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럼 얘를 나노미터로 바꾼다라고 하면, 나노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있잖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노미터니까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나노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제곱 0.1 나노미터니까 그 값이 같은 것을 했으니까 1번 골라줘야 되겠죠. 0.1 나누니까다. 그러면 얘네들은 피코미터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이홍수 트럼을 얘기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메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미터를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이건 피코잖아요. 피코. 네? 그러니까 얘가 10의 제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아니, 피코메타. 피코메타라고 나타나집니다. 100피코미터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만 저희가 정답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죠? 0.1 나누면 좀 맞죠? 숫자 통증 등급에 대한 설명이네요. 숫자 통증 등급은 환자가 통증의 강도를 숫자 0부터 10까지의 등급을 매겨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0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10은 상상할 수 정도의 심한 통증이래요. 누가 꼬집었다라고 했을 때 아우 엄청 아파요가 아니라 팔만큼 아파요. 그만큼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죠. 난 잘 참아. 아 이거 이제 500개 안 아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현상이라도 관찰자랑 환자에 대한 표현하는 등급이 다를 수 있어요. 옳은 거 골라야지. 이거 골라줘야 되거든요. 과학의 기본량 아니죠. 저 통증량이 기본량 아니잖아요. 국제 단위계는 정의와 단위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죠. 기억나. 이거 기억나죠? 폭력 곱하기 거리, 폭력 곱하기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를 활용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폭력 곱하기 거리는, 그러니까 시간을 거리. 그러니까 단위 보면 속력은 메타 퍼 세프잖아요. 곱하기 시간은 세프잖아요. 그러면 메타가 나왔잖아요. 거리가. 자, 근데 일단 속력, 시간, 거리. 또 반대는 기억합니다. 이제 설명을 옳은 것 같아요. 레이저 빛이 4 마이크로 세컨드에 돌아왔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빛의 속력 3 곱하기 그게 8제곱 메타 퍼 세컨드고 시간이 4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제곱 세컨드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니까 12 곱하기 10의 제곱 메이터만큼 나왔겠지. 근데 이거는 왕복한 거리다라는 거예요. 왕복한 거리요. 따라서 거리는 이거 6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6 곱하기 10의 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4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한 시계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한 시계로 측정하죠. 4 마이크로세크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세크가 그렇지.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이렇게 나타났어. 일단 레이저에서 물체까지 거리는 600m야. 왜 봤지? 600m야. 됐다는 거. 니은 번과 디귿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는 거죠.
또는 서로 다른 시간 측정 장치 X와 Y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 ABC의 발생 시각을 측정해요. X와 Y는 시간 측정한 단위가 서로 다르면 0점으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기억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여기서 A가 일어나고 B가 얼마큼 일어났나를 봤더니 차이가 얼마냐면 192만큼 차이가 나요. 반응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B가 일어나고 C는 요거 측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큼 있다 일어나냐면 96만큼 있다 일어난 거예요. 96만큼 있다 일어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두 배만큼 거의 반으로 줄었죠. 요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2분의 1배가 됐다. 1배가. 그럼 여기서 118에서 40, 142까지 됐을 때 그 차이가 얼마냐면 24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큼 차이가 났어? 두 배만큼 더 있다는 거야. 48만큼 됐을 것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시간 어떻게 되냐면 118에서 48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118에서 48만큼 뺀 거죠. 요거 갈 때가 두 배만큼 돼서, 여기 지금 48만큼 됐지만, 그러면 요 값 70이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70이라고 나가야 맞겠다는 거죠. GPS 위성을 이용해서, GPS 위성을 이용해서, GPS는 원자 시계가 내장된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위성은 각각 다른 궤도로 하루에 두 번씩 지구를 공전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지구로 전송한다. GPS 수신기는 각각의 위성에 보낸 신호가 자신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위성과 자신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위성에서 사실 여기 거리가 있다면 이 거리에 해당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 원 위에, 이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이 원 위에 이게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위성을 가지고 요걸 또 하나 해봤더니 여기에서 원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A 아니면 B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봤을 때는 AH도 있고 BH도 있잖아요. 다른 위성을 가지고 요만한 거로 거리를 또 측정을 해보면, 거리를 측정해보면, 이거를 거리 측정해보면, 또, 이러한 부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것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위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가진 원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3개 이상의 위성으로 그런데 신호를 받으면 3개의 원이 겹친 지점에 수신기 위치를 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GPS 수신기는 기본량을 측정했다? 뭘 측정했죠?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기본량을 측정하는 거 맞죠? 기억 과정에서 빛의 속력을 이용했다. 그래,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메타퍼세크라고 하는 속력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했다는 거죠. 빛을 이용했다. GPS 위성에 포함된 시계는 모두 같은 시간 다른 거예요. 시간이 서로 다르면 위치도 달라질 거다라고. 거리가 달라질 거다. 같은 시간에 현재야 시간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력 디귿번이 모두 맞아서 5번입니다. 이런 그림 나왔다. 그래서 CN에 이번에 중간고사 우리 학교 기말고사 애들은 서답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관식 문제는 없다. 자 여기서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요 막대기를 세웠는데 햇빛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막대기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림자. 이거 그림자라고 써있네요. 그죠? 근데 요거 이름 각이 이 7점이 들어요. 이거하고 이거 평행하겠지. 여기가 7점이 되면 여기 7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7.2도가 7.5도, 7.2도일 때 5천 스타디아면 스타디아 같은 길을 대는 가면 말이야.
그러면 완전한 구라고 생각해보면 360도일 때는 지구 둘레의 길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알렉산드리아 시리에는 한 개가 같은 의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구는 완전히 구해야 된다. 그래서 스타미아, 이거 기업권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업권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기업권 요게 들어가면 되겠고, 지구 둘레는 1.2에 50배가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는 5천에 50배니까 25만 되겠죠. 25만.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해보고, 결국엔 저 그림 봤을 때는 이것이 떠올라야 돼요. 다음에 지울게요. 교실은 발에서 교실 벽까지의 거리 D를 구하는 실험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구를 매단 실의 기울기의 세타를 측정했다. 세타를 측정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요게 세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90도 아니에요? 90도를 보고 여기서 요게 90도겠지. 근데 요게 세타라는 거야. 세타. 그럼 여기도 9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각은 얼마 되냐면 90도에서 세타를 뺀 각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각을 합한 것도 요각하고 요각을 합한 것도 90도가 돼야 돼요. 요게 9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높이 H를 보는 거니까 여기다 놓고 봤다라고 보면 이렇게 봤다라고 보면 이런 지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H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여기가 T야. 여기가 H.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아니야. D분의 H야. D분의 H. 근데 뭘 구하려고 했죠? H를 측정하라고 했으니까 H는 D 탄젠트 세타예요. 아, D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D를 구하는 거야. D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D는 탄젠트 세타분의 H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여기서 30도라 했죠. 세타가. 그래서 식을 바꿔서 나타내면 D가 탄젠트 30도 분의 H가 160이니까 160cm라고 나와야 되겠다. 요거 보라도 되겠지? 사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능 유형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은 물질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질량이 1kg인 물체가 1m/s 제곱 가속도를 가질 때 가한 힘의 크기를 1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파스칼은 저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스칼의 기본 단위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있으니까 1N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죠. 1kg 일 1m/s 제곱에 생기도록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는 힘이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그래서 파스칼의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단위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메타 제곱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킬로그램에 메타의 퍼의 메타 제곱 세크 제곱으로 나타내니까 이거를 하나 없애질 것이다. 따라서 킬로그램의 퍼의 메타의 세크 제곱으로 나타낼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옵니다. pH 미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pH 미터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어진 내용을 보면 물질의 수소율 농도 지수를 재는 기기를 pH 미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pH는 1리터에 포함된 1리터에 포함된 수소율의 물질량을 이용했다. 1리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을 나타내고 물질량을 나타내는 것을 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은 0.001 메타 세제곱 같다. 그죠? 10 마이너스 세제곱 메타 세제곱이니까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니은의 단위는 뭐를 쓸 수 있다? 그렇죠? 물질량의 단위는 뭐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 pH는 기본량 아니죠? 그래서 pH는 기본량이 아니죠. 기본량 7개 있던 것을 기억하라. 다음은 각의 단위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 단위에서는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위에 대한 것들이면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다. 중심각 세타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정의한다. 반지름이 R1의 1분 호의 길이가 S일 때 세타는 R분의 S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반지름도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메타고 호의 길이도 나타내는 거니까 메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타는 메타로 나타내고 메타로 나타내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세타 다음에는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거 기본 단위가 아니죠, 여러분. R이 있을 때는 1라디안이라고 한다는 건데 반지름이 기본량이다. 반지름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량이 맞죠. 라디안이 기본 단위가 아니죠. 라디안은 기본 단위가 아니었죠.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단위다. 그렇죠. 단위가 저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차원이 없는 단위다라고 나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을 끝났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여기는 선생님 쭉 정답 불러주고 끝내는 걸 할게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특정과 어림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특정과 어림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가 크다. 얘는 지금 단위가 크고 얘는 단위가 작다. 민급이. 얘는 5.5 사이에 있다. 그죠? 얘는 5부터 5.5까지 단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5.2에서 5.3 사이. 얘는 5.2에서 5.3 사이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정밀하면 측정값의 정밀도가 달라지잖아요. 측정 단위가 작아지면 측정값의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어림은 측정도에 나타나는 값의 한계로 인해서 측정값을 정하는 행위 또는 도구 없이 눈으로 측정값을 짐작하거나 논리적 수를 통해서 측정값을 추정하는 행위. 예를 들어 롯데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롯데 빌딩이 123층이에요. 123층인데 한 층의 높이가 4.5m네. 라고 한다고 하면 어림에서 이 롯데 빌딩의 높이는 4.5m에 123층을 곱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해보면 얼마나 오냐면 553m가 나와요. 553m가 나와요. 이것을 어림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림에서 553m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555m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게 측정도구가 없어도 되죠. 측정도구가 없어도 되는 것을 어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측정값을 짐작하는 방법. 뭐 논리적 추론으로 측정값을 추정하는 방법. 공룡의 몸무게처럼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공룡의 몸무게를 추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측정값을 추정하는 행위를 어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측정 표준이 있어야 어디는 메타 단위를 쓰고 어디는 피트 단위를 쓰고 하면
그것들이 같은 숫자를 얘기했을 때 1피트, 1m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표준 뭐냐? 물리학 측정 단위로 물리학 값을 정의하고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며 측정 기기, 측정 방법, 측정 체계를 통칭한 것이다. 통칭했다. 통일했다. 통일했다. 측정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대는 측정 표준에 신체 부위를 이용했다. 근데 신체 부위는 사람마다 발의 길이라든가 팔꿈치 이게 다르니까 변화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죠. 과거는 지구 둘레를 이용했다는 거야. 지구 둘레를 측정했다는 거야. 이거는 측정하는 오차가 생기겠죠. 지구의 둘레를 어디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이렇게 지구 둘레를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의 1000분의 1을 1m로 정한다고. 시간 옛날은 하루가 어, 1시간에 60분 60분은 60초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루가 86,400시간이야. 24시간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86,400이 나온다. 86,400시간. 이게 하루야, 하루. 하루.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것을 1초를 86,400초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뿐에 이거를 1초라고 정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자전 시간을 이용했는데 지구 자전 시간은 바뀐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야.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지구 자전하는 거. 태양이 멀리 있을 때 지구 자전하는 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 표준값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 일정 크기를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는데 요거를 1kg짜리를 만들어서 이게 1kg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걔네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는 거야. 미세하지만. 이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측정 표준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현대는 변하지 않는 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를 사용한다.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를 해서 현대에는 변하지 않는 7가지 물리상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7가지가 뭐야? 기본량이지. 시간에 대한 것은 이 세슘의 진동수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길이를 얘기할 때는 메타를 얘기하는데 길이를 얘기할 때는 진공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초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2억 9,979만 2,458. 1초에 미터를 이동한다는 거야. 1초에 이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분의 1초만큼, 이것분의 1만큼, 1초, 이것분의 1만큼 이동한 거를 지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빛의 속력. 그건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의 길이도 안 바뀌게라는 거야. 2억 9,979만 2,458m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야. 그 밑에 1초에 이동한 거리요. 이것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미터라고 정해요. 안 바뀌어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도 안 바뀌어요. 플랑크 상수도 상수니까 이것이 질량의 단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길이는 비속도, 질량은 플랑크 상수, 시간은 세슘 온도에서 방출하는 진동수.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으로 나타내는데 볼트만 하는 거. 유명합니다. 볼트만 하는 거. 볼트만 이런 거. 전하량은 이건 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있어요. 아보가드로죠. 물질량은 아보가드로죠. 여기서 아보가드로, 볼트만, 플랑크 이런 분들 이제 진짜 엄청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선생님이 하나씩 한 번씩 소개해 줄 거예요. 이제. 자, 신호와 센서가 있어요. 센서, 신호.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한다. 신호라고 한다. 선생님이 한쪽 눈을 찔끔 감았다. 한쪽 눈을 감았다. 아니면
사랑해요. 이렇게 양손을 들어서 머리 맞게 된다라면 이거 신호죠. 신호면 이것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야? 사랑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찡긋했다. 이제 저기서 만나자, 보자. 이런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죠. 센서는 뭐냐면 센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자연의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낸다.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을 센서라고 한다. 그래서 센서 감지하는 신호 종류에 따라서 빛을 감지하면 광센서, 빛광자 있어요. 빛광자, 광센서, 소리 센서, 압력과 열이면 압력 센서, 그다음에 열, 온도 센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스 센서, 화학 센서, 이렇게 호각에 대한 것들, 미각에 대한 것은 이온 센서. 맛을 보려면 이제 녹아있는 거 맛봐야 되겠죠. 움직이는 것은 가속도 센서, 초음파 센서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영어가 가죠. 이제 정답을 불러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1번은 4번 정답이야. 내신 기초문제 1번, 4번 정답이고 2번은 3번 정답이에요. 3번 정답. 3번은 3번, 4번이 정답이에요. 두 개 올라가겠죠? 4번은 4번 정답. 5번은 4번 정답. 6번은 5번 정답, 7번은 6번 정답, 8번은 두 개 고르라겠죠. 1번, 2번이 정답이에요. 9번은 광센서 1번 정답, 10번은 기억니들이 다 맞아서 5번 정답, 11번은 1번 정답, 12번은 5번 정답.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 1번, 5번 정답, 2번은 3번 정답, 3번은 4번 정답, 4번은 2번 정답, 5번은 5번 정답이에요. 그리고 6번은 5번 정답, 7번. 니은번과 디귿번이 맞아요. 니은번과 디귿번 맞아요. 7번. 8번은 5번 정답, 9번은 그냥 넘어가요. 1번에 50.5km per hour이긴 해요. 그 다음에 수능 유형인데 1번에 기억니은 디귿번 모두 맞아요. 2번도 기억니은 디귿번 모두 맞아요. 3번은 니은번만 맞아요. 4번은 니은번과 디귿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은 3번이 맞아요. 6번은 1번이 맞아요. 7번은 기억니은 디귿번이 맞아요. 8번은 학생 B와 학생 C가 맞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아니면 다음 주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